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8일 최병욱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에 도전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정말 백가쟁명식 제안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주간동아가 보도를 한 내용이죠. 며칠 전에 보도했는데 제가 그 진전 과정을 지켜보다가 오늘 그에 관한 논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매개로 한 제3지대에서 활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보도입니다. 요지가 뭐냐면, 김종인 위원장의 핵심 측근이 김종인 위원장이 윤여준 전 장관과 함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매개로 한 제3지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 게 주간동아 보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서 그 김종인 위원장이 4월 7일 보궐선거가 끝나면 4월 8일쯤에 이제 본인은 이제 원래 4월 말까지죠. 비대위원장 임기가. 근데 비대위원장 임기는 이것으로 마쳤다 라고 하면서 퇴임하는 담화문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거. 근데 그 담화문 내용에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한 10개월 정도 하면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부족했던 부분, 개혁을 미처 못한 부분, 이런 아쉬운 점과 그 다음에 야권의 쇄신 방향,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담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또 그 주간동아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얘기하는 거는 3월 8일 비대위 회의 직후에 김종인 위원장이 기자들한테 윤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3월 2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 앞으로 대선 행보에서 또 한 번 해보겠다는 뉘앙스가 비쳤다, 그러면서 오히려 대선 행보에 장애물이 될 것 같다는 식으로 논평을 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호평을 하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혹평, 이건 호평이 아니고 이렇게 한 상반된 얘기를 보였다, 그런 점을 또 근거로 들어서 주간동아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여준 전 장관에 대해서는 3월 17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보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여기에 강연을 했는데, 그때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영입이 성사가 된다면 강력하고 당선 가능성 높은 대선 주자가 아닐까 한다, 총장으로 있으면서 법치와 헌법 정신, 국민 상식 등을 이야기했는데 메시지 내용과 타이밍을 볼 때 정치 감각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또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사가 어디까지 맞을 것이냐, 저도 그걸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요, 다 내놓으라 하는 책사 내지는 책사급보다 오히려 더 그 우위에 있는 그런 일종의 전략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가가 글쎄요, 본인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략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정치 지도자 밑에서, 사실상 밑에죠, 아무리 멘토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둘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늘 아래 두 사람이 공존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한때 이 두 사람이 안철수 대표의 멘토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안철수 대표가 별도로 김종인, 안철수 김종인, 안철수 윤여준 이런 식으로 멘토로 두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 얘기가 딱 보도됐을 때 안철수 대표가 그런 분들이 멘토라면 그런 멘토는 한 300명쯤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안철수 김종인, 안철수 윤여준 이 사이가 완전히 벌어지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정치를 할 가능성, 더군다나 제3지대에서 저는 가능성이 매우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내지는 윤석열 전 총장 중심의 빅텐트 같은 걸 구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내려놓지만, 그러나 윤석열 전 총장이 혹시 만나자고 한다면 만나서 이러이러한 빅텐트를 구성을 해서 그 아래에서 국민의힘도 참여하고 윤석열 전 총장 세력도 참여하고 남들도 참여해서 하나의 반문연대를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할 수가 있겠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거는 그러나 거기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참여한다? 뭐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부 다 흩어져서 해쳐 모여식으로 반문연대를 한다면 그러면 뭐 말이 되겠죠. 이거는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사전에 아마 지금도 매우 물밑에서 활발하게 윤석열 전 총장 측과 국민의힘이 아마 물밑 교섭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2006년에 고건 전 국무총리가 열린우리당에 그런 제안을 했었죠. 자, 나를 중심으로 해쳐 모여를 하자. 그때 열린우리당에서 그걸 거절했습니다. 제가 보건대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 물밑에서 사전조율을 강력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자, 모두 해쳐 모여야 하자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동의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명색이 제1야당이 돼. 그리고 4월 7일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궐선거에서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다 이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도 다시 뭐 이게 사실상 전국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을 차리고 에너지를 다시 얻을 텐데 그런 에너지를 얻은 상태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라는 아무리 지지율이 높더라도 단기 필마 밑으로 해쳐 모여를 한다? 그것도 n분의 1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윤석열 전 총장 측과 국민의힘의 실세, 근데 국민의힘엔 아쉽게도 실세가 없습니다. 물론 경상도 지역의 어떤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이 뭐 사실상 국민의힘의 주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그 중에서 뭐 대표주자라고 하면 누가 있습니까? 뭐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 정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 밖에는 뭐 홍준표 무소속 의원 뭐 정도가 있겠죠. 근데 뭐 이런 분들이 과연 당에 대한 통제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가 있을까? 더군다나 윤석열 전 총장의 빅텐트 밑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아마 전당대회 같은 걸 열어서 결정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면 그 국민의힘 현재 당원들이 국민의힘 내부에는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을 뭐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이 두 사람을 감옥에 넣은 그런 주인공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로 그것도 뭐 치열한 경합을 거치지 않은 그냥 추대 형식의 대선 후보로 지명을 할 수가 있겠는가? 반대다.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과연 주호영 원내대표나 아니면 이쪽 충청권의 뭐 정진석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5선 아닙니까? 그리고 당내에 어느 정도의 지분과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주도로 과연 빅텐트, 윤석열 전 총장 중심의 빅텐트가 가능할 것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부터 맹렬하게 협상을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 그런 협상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해쳐 모여식의 우두머리가 될 가능성 지금 현재로서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떻게 정치권에 진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윤 전 총장의 고민일 텐데 여기에 보면 자, 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뭐 사실상 혼자죠. 혼자 대통령이 됐다. 그거를 염두에 두어라. 뭐 이런 제안도 있는가 하면 아이젠하워는 초반에는 뭐 대규모 무슨 시민운동 단체 지지 모임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대선 캠페인을 했고요. 그리고 대선 임박에서 사실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공화당을 접수하면서 대통령이 되는 또 뭐 이런 모델을 따라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러려면 시민단체나 아니면 또 광범위한 국민들 사이의 지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이나 시민단체도 지금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에 따라서 거의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대부분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단체는 자기들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데요. 이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은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움직이는 시민단체보다는 정부나 어떤 뭐 기업이나 뭐 이런 데로부터 후원받는 시민단체가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결국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시민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상당 부분이 친정부적일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지금의 시민단체 활동은 민주당 우호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시민운동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기존 정당 중에 하나, 뭐 그러면 국민의힘이겠죠. 국민의힘을 흡수해서 대선에 출마하는 경우 이게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윤사모,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뭐 이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고 그 회원들이 뭐 보니까 무슨 신당을 만든다. 근데 거기에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회원이 2만 명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뭐 2만 명 정도 수준 가지고 기존 정당이 100만이 넘습니다. 뭐 국민의힘은 뭐 100만이 안 된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100만 명이 넘습니다. 당원이. 권리당원만 해도 뭐 80만 명, 90만 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2만 명 정도의 수준 가지고 80만 명, 80만 대군을 어떻게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본다면 아마 힘들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주간동아 보도는 또 윤여준 전 장관이 마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함께 제3지대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일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근거로 명불허전 보수대에서의 강연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연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제3지대 활동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것이고 결국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총장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고요. 윤석열 전 총장도 국민의힘을 업지 않고 단기간에, 지금 뭐 1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단기간에 대통령이 되기는 뭐 쉽지가 않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어렵다는 뉘앙스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제3지대에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과 정치를 함께 할 것이다. 또는 그 책사 또는 전략가 역할을 할 것이다. 그거는 전체적인 그 흐름과 맥락을 외면한 기사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본다면 아이젠하워도 그랬듯이 아이젠하워도 궁극적으로는 공화당을 접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제가 보건대는 윤석열 전 총장과 국민의힘이 시기는 뭐 예를 들어서 제3지대 활동을 좀 하다가 국민의힘하고 손을 잡아도 되고 아니면 제3지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국민의힘과 반문 뭐 단일화 무슨 연대를 벌여서 해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글쎄 제가 보건대는 여하튼 제3지대로서 그 대선에 출마한다는 건 저는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꿈을 윤석열 전 총장이 가지고 있다면 아마 일찌감치 대선을 포기하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결국은 국민의힘과 어떤 식으로 손을 잡느냐, 2단계로 손을 잡느냐 아니면 곧바로 손을 잡느냐 이런 정도의 선택지만 남았다. 고로 주간동아에서 보도했다는 김종인, 윤여준 두 사람이 윤석열 전 총장을 매개로 제3지대에서 활동을 할 계획을 잡고 있다 하는 것은 뭐 어디까지는 혹시 사실일지 모르겠으나 궁극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릴 수밖에 없고 그거는 제가 정치부 기자 생활을 30년 넘게 해가면서 한 번도 제3지대에서 성공한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정치인을 보질 못했습니다. 결국은 제1지대나 제2지대에서 2지대를 기반으로 해서 대통령이 됐다. 역대 모든 대통령이 그랬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주간동아의 이 기사가 상당 부분 무언가를 건너뛰거나 아니면 뭔가 하여튼 흠결이 있는 기사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주간동아 기사가 맞느냐 뭐 이런 걸 질문을 하길래 오늘 마침 시간이 있어서 그 주간동아 기사를 제가 정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글쎄 뭐 그뿐만 아니고 뭐 마크롱식 또는 뭐 아이젠하워식 뭐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다 프랑스나 미국 같은 경우 얘기고요. 그리고 그 당시와 지금 한국 정치에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의 어떤 선거 노하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대적인
네거티브 캠페인 아니겠습니까? 이 네거티브 캠페인을 결국은 기존 매체들이 오늘 뭐 제가 오전 중에 해드린 KBS도 그랬고 기존 매체들이 이 네거티브 캠페인을 어찌 보면 계획에 의하든 아니면 계획이 없이 그냥 어떻게 보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든 간에 지원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이런 식의 편가르기 양상에서 과연 제3지대가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한번 저의 시각을 가지고서 윤석열 전 총장이나 국민의힘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